동굴 사자가 담배 피던 까마득한 옛날, 40만 년 전 한반도 남한강변에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돌과 투창을 던지며 털 코뿔소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좁은 이마에 돌출된 눈썹뼈, 강인한 턱선, 피냄새 가득한 사냥꾼들은 자이언트 하이에나, 동굴곰과 같은 치명적 포식자들의 공격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냥한 동물들을 들쳐매고 매서운 추위를 피해 동굴로 돌아와 예리한 돌칼로 능숙하게 가죽을 벗겨내고 힘줄을 잘라냅니다. 따뜻한 모닥불 아래 옹기종기 모여 기름진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만족스러운 포만감에 잠이 듭니다. 한반도의 야성미 넘치던 온시 사냥꾼들은 수십만 년 후 자신들이 멸종될 운명이란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호모 에렉투스라 부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대략 2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해 중동, 유럽, 동남아, 중국, 그리고 동쪽 끝 한반도까지 진출했던 최초의 고인류로 인류 진화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자 도약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가 유니논의 떼국물을 벗겨내지 못한 외형이었던 반면에 호모 에렉투스는 현생 인류와 거의 동일한 체격이었습니다. 다만 현생 인류와 달리 턱이 크고 눈썹뼈는 돌출되어 있으며 이마가 매우 좁은 게 큰 차이점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수차례 반복된 간빙교와 빙하기를 견뎌내고 최소 200만 년 이상 지구를 군림했으며 현생 인류가 등장한 40만 년보다 5배는 긴 시간을 번성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대륙별로 상이한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역과 시대에 따라 생김새가 매우 다양하며 키 100cm에서 185cm까지 두개골 용량 500cc에서 1100cc까지 편차가 매우 큽니다. 화석들 간의 차이점을 근거로 학자들은 장황한 이름들을 붙여놓고 각기 다른 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고인류학을 어질어질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은 분분하지만 우리는 가급적 큰 틀 안에 단순화시켜 그들이 걸어왔던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가 함께 공존하던 시기 인류의 요람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에렉투스 화석은 남아프리카 드리몰렌 채석장에서 발견된 200만 년 전 어린이 두개골 DNH134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 지층에서 DNH7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로버스투스와 DNH152번 파란트로푸스 화석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로 계단을 점프하듯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루시가 발굴된 에티오피아 아와시강에서부터 케냐 투르카나 호수 그리고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까지 동아프리카는 인류의 발원점으로 믿어지는 곳입니다. 참고로 아프리카의 엄청난 면적은 러시아와 중국을 합한 것보다 넓으며 한반도와 비교해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루이스 리키와 메리 리키 부부는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에서 50여 종의 올드한 떼석기를 비롯해 탄자니아 레톨리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과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아들 리차드 리키는 케냐 투르카나 호수에서 가장 완벽한 고인류 전신골격 화석인 투르카나 소년을 발굴했습니다. 투르카나 소년은 160만 년 전 아프리카 에렉투스에 관련한 놀라운 정보들을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그의 나이는 10살, 두개골 900cc, 키 160cm에 체중 50kg 정도로 만약 성인이 되었다면 키가 180cm 이상 자랐을 것입니다. 투르카나 소년은 마사이족처럼 날씬하고 길쭉한 팔다리와 좁은 골반을 가지고 있어 장거리 달리기가 뛰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창기 에렉투스는 사냥을 위해 열대 사바나를 열심히 뛰어다녔고 점차 털이 사라지며 피부는 매끈해지고 땀샘은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맹수들이 먹다 남은 잔반이나 처리하던 초라한 신세에서 벗어나 사바나의 가장 뛰어난 사냥꾼으로 거듭났습니다. 기름지고 영양가 높은 고기 섭취 덕분에 키는 더욱 커지고 뇌발달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에렉투스는 강변과 호숫가 주변에 원형 움막집을 만들어 야영 생활을 했으며 물을 마시는 코끼리, 코뿔소, 하마, 사슴, 들소와 같은 대형 포유류를 주로 사냥했습니다. 단순한 올드한 뗀석기로는 대형 짐승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무창과 몽둥이를 사용했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옥제 무기들은 썩어서 전혀 남아있지 않으나 다만 유럽의 후기 에렉투스가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40만 년 전의 나무창이 독일 셔닝겐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나무창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천변의 침전층이 운 좋게 공기 침투를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셔닝겐의 창은 평균 2m 길이의 현대 투창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 재현 실험에서 30m를 날아가 목표물을 맞출 만큼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40만 년경 영국 클레턴의 나무창과 스페인 토랄바의 투창 파편들 또한 호모 에렉투스가 목재 가공에도 훌륭한 솜씨를 지녔음을 증명합니다. 투르카나 호수에서 발굴된 170만 년 전 여성 유골 KNM-ER1808에는 놀랍게도 동물간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발생하는 비타민 A 과다증의 종양 흔적이 나타납니다. 초창기 아프리카 에렉투스가 얼마나 뛰어난 사냥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르카나 소년을 포함해 KNM-ER3733과 3883 등 초기 아프리카 에렉투스 유골의 형태가 아시아와 상이에 별개의 종인 호모 에르가스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 형태에 있어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으며 최근에 발견된 KNM-ER42700 두개골의 경우 정수리 시상용골 용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호모 에르가스터 용어를 폐기하자는 의견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호모 에렉투스와 현생 인류를 구분짓는 중요 특징인 아나상 융기는 햇빛과 물리적 외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하악에 가해지는 압력을 흡수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커다랗고 뭉툭한 눈썹뼈를 유지했을까를 궁금해하는 것보단 왜 현생 인류에서 눈썹뼈가 퇴화하고 이마가 넓어졌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올바른 질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단한 섬유질 섭취가 줄고 불로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턱 근육이 약해지고 이마에 가해지는 압력 또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안구를 둘러싼 안아골은 매우 연약해 타격 시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는데 동족 간의 주먹으로 치고박는 폭력이 감소하면서 아나상 융기가 없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줄어든 눈썹뼈의 공간만큼 이마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면서 종합적 판단력과 사회성, 공감 능력을 권장하는 전두엽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대형 동물 사냥을 위해선 구성원들 간의 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좌측 점두엽에 위치한 브로카 영역은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중요 부위입니다. 사냥뿐만 아니라 움막집을 설치하고 고기를 배분하고 불을 간수하는 활동 모두 개개인의 신체 능력보다는 협동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성과 공감 능력, 언어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한 무리의 개체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강한 자연 선택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에렉투스는 육식과 두뇌 용적의 증가 덕분인지 150만 년 전부터 단순한 올드한 석기를 뛰어넘는 정교하고 예술성 높은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도끼의 날카로운 삼각날은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썰었고 뭉툭한 둥근 날은 나무와 뼈를 자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석기를 만드는 능력은 성적 매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밖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100만 년 전 것으로 스페인 보렐라와 인도 아티람파캄 지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과거 학자들은 100만 년 전쯤 한 단계 진일보한 중기 에렉투스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사바나를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170만 년 전 위안모우 원인과 란티안 원인이 발견되었고 2000년 조지아 카카스 산맥의 드마니시 지역에서 180만 년 전에 원시적이고 왜소한 체격의 호모 에렉투스 두개골 5구가 발견되면서 기존의 믿음은 뒤집어졌습니다. 드마니시 에렉투스는 키 150cm 정도의 뇌용량이 700cc로 작은 편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하악이 큰 원시적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잡한 석기만 사용했고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일찍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마니시 두개골 4번은 치아가 다 빠진 노인으로 음식을 씹지 못한 상태에서 생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원시 에렉투스 또한 고기 및 채소를 요리할 수 있었고 약자를 돌보는 사회성을 지녔음을 증명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인접한 요르단의 자르카 계곡에서 240만 년 전 올드한 석기가 발굴되면서 호모 하빌리스 또한 제한적이나마 아프리카를 벗어나 생존했음을 알려줍니다. 아프리카의 후기 에렉투스는 70만 년 전부터 두개골 크기가 증가하고 코와 입이 평평해지고 치아가 작아지는 현생 인류와 비슷한 외형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하이델베르크인으로 분류합니다. 처음 턱뼈가 발견된 독일 하이델베르크 이름 때문에 유럽의 고인류처럼 느껴지지만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으며 에티오피아 보도, 잠비아 카부의 두개골이 대표적입니다. 남성 평균 키 175cm, 체중 65kg 정도로 키가 크고 뼈대가 두꺼운 단단한 체형을 가졌습니다. 반면 여성의 평균 키는 157cm로 남녀 체격 차이가 매우 큰데 이는 사냥을 하는 남성과 채집과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역할 분담이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개골 용량은 1200에서 1400cc로 현생 인류와 비슷하지만 눈썹뼈가 여전히 크고 이마가 좁아 현생 인류에 비하여 뇌의 효율성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커진 두뇌와 다부진 체격을 바탕으로 기존 에렉투스를 대체하고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퍼져나가 지배종으로 군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테라 아마타의 유적에는 돌과 나무 기둥을 사용한 15m 길이의 제법 크고 튼튼한 움막집과 화로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스페인 아타푸에르카 유적에는 인류 최초의 매장 풍습으로 여겨지는 30명이 묻힌 깊은 구덩이 무덤이 발견되었으며 4, 5세기에 대한 관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독일 빌칭슬레벤의 코끼리 뼈에는 추상적 표식으로 여겨지는 일정 간격의 칼자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은 각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 중동과 유럽의 네안데르탈린, 알타이 산맥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데니소바인, 인도의 나르마다인,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솔로인, 중국의 다리원인, 마바원인, 하얼빈의 호모롱기까지 지역별로 개성있는 다양한 인간종으로 분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학자 중에는 하이델베르크인이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해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후기 호모 에렉투스의 두개골 용량이 점차 커지는 변화의 한 단면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인의 분류표 위치도 가지각색으로 현재도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바 원인과 베이징 원인, 플로네스 섬의 호빗, 하얼빈의 드래곤맨, 한반도의 정곡리 단양 근굴 유적까지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와 다지역 인류 기원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